네, 오늘 영상에서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빗썸 오입금 관련해서 빗썸의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상한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잘못 넣어주는 게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한지를 제가 실제 거래소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시스템 기준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빗썸을 까기 위한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거래소 안에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을 짧게 정리하면은 빗썸에서 이벤트 보상 과정 중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었고 관련해서 빗썸에서 이렇게 공지사항도 여러 번 냈었죠. 그래서 잘못된 입금 물량 중 일부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순간적인 급락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딱 하나죠. 이게 진짜 실수로 가능한 일이 맞냐? 우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내 거래소 자산에 비트코인이 찍혀 있으면은 그 코인이 실제로 내 거래소 지갑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들어온 코인은 아니고요. 다들 데이터로 찍힙니다. 거래소 자금이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가 되는데 하나는 거래소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핫월렛이고요. 또 하나는 외부의 커스터디 지갑 업체들을 사용해서 자산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커스터디 지갑 업체는 글로벌 거래소들에서는 보통 코보라든지 비트고, 파이어블럭스 같은 대기업들을 서비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소의 핫월렛들은 보통 수십 개의 핫월렛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처럼 자체적으로 지갑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바이낸스처럼 또 이번에 빗썸도 그렇죠. 이더스캔에 가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소 이름 뒤에 숫자가 찍힌 핫월렛들을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나 운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토큰 종류도 많고요. 메인넷 종류도 여러 가지고 또 보관해야 되는 특징이라든지 리스크 분산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통은 다 한 3, 40개 정도의 핫월렛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을 입금받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심플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저희가 코인을 거래소 본인 계정 지갑 주소로 전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거래소에 있는 개발팀에서 입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백엔드 단에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저희가 전송한 코인을 자체 핫월렛으로 바로 넘기든지 아니면은 커스터디 업체로 넘기든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이 완료될 경우에는 본인 계정 자산 관리에 이런 식으로 수치가 딱 입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저희가 전송한 코인은 이 핫월렛이나 커스터디 업체에 들어가 있고요. 거래소 페이지 내에 보이는 거는 단순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엔드에서 처리된 수치가 내 거래소 자산 페이지에 입력이 된다. 이게 이제 거래소에서 입금받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출금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저가 이제 출금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위드로우 버튼을 눌러서 출금을 하죠. 그러면은 다시 개발팀에서 검증 및 출금 요청을 핫월렛이나 커스터디 업체 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핫월렛에서 저희가 출금 요청한 지갑으로 다이렉트로 쏴주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청한 출금 지갑에 실질적으로 자산이 입금이 되게 되면은 검증이 끝난 뒤에 거래소 내 지갑팀에서 다시 저희 계정 자산 관리 페이지 내 수치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한 500테더가 있었다가 500테더를 출금하게 되면은 다시 수치상으로는 0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소 지갑에서는 핫월렛이나 커스터디 업체에서 빠지고 지갑에서는 빠지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 계정 내 자산 페이지는 원래 데이터로 다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도 선물 포지션을 잡거나 이런 식으로 현물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백엔드 데이터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사실 코인 거래소 대부분이 A 플러스 B북이나 아니면 B북 형태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산은 모두 이런 핫월렛이나 커스터디 업체 쪽에 보관이 되고 거래소에서는 전부 다 데이터로 계산이 되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거래소들은 순입금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넷 디파짓이라고 해서 거래소에 일하면은 이 수치를 되게 많이 보는데 넷 디파짓, 순입금량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래소의 실제 자산 보유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을 거래소에서 출금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거래소 내 코인 자산 보유량은 전혀 감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테더를 입금했다가 저희가 거래소 안에서 코인 거래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2000테더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100테더로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1000테더 입금한 코인은 거래소 내 그대로 보관이 돼 있고요. 데이터로만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거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산 페이지에서 데이터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래소 내 코인 자산 보유량은 전혀 감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거래소 고객에게 이게 자산 오입금이 불가능한 이유는 보통 출금 검증할 때는 한 3차례 정도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코버 월렛을 사용했었는데 이런 커스터디 업체를 사용 시에도 보통 3단계로 서명을 하거든요. 실무자가 서명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드급에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총책임자, C레벨일 수도 있고 어떤 이제 보안 총책임자가 서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출금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표로도 나왔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단순히 한 명의 실수에서 데이터가 처리되기에는 사실 좀 불가능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에어드롭이나 이벤트 보상의 경우에서도 사실 개발팀에서 고객 자산 페이지에 데이터 수치를 전송해 주는 거지 이게 사실 실제 코인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고객에게 실수로 입금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이거 데이터로 다 넣어준 건데 이런 실수가 발생했다는 게 조금 신기한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의 이벤트 보상 지급 프로세스 저희가 알면은 이번에 빗썸 이벤트 보상 집행이 얼마나 좀 이상한지를 알 수 있는데 보통 거래소에서는 이벤트 담당자들, 그러니까 이 이벤트를 기획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은 UID라고 저희 거래소 내 회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 이 UID를 수집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리스크팀에서 이 제출한 UID들이 정상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이 완료되면은 이제 재무팀으로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이 UI들에게 보상을 집행해 주라는 예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재무팀에서 리드급한테 서명을 받은 뒤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 요청하게 되죠. 지갑팀이나 개발팀에서 유저 거래소 자산 계정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지급은 당연히 이제 또 데이터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좀 여러 단계 프로세스로 이벤트 보상이 지급되는 게 거래소의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다 보니까 담당자 한 명이 독단적으로 보상 토큰을 쉽게 지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이제 빗썸 오입금된 이번 BTC 출금이나 회수 문제도 뉴스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회수 부분은 개발팀에서 데이터로 그냥 롤백하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개발팀에서 데이터로 지급한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다시 롤백하면은 되게 쉽게 회수가 되는 문제입니다. 출금 부분에 있어서도 출금 승인을 그냥 안 해주면 사실상 출금을 못 하거든요. 이렇다 보니 회수나 출금 부분에 있어서는 빗썸도 90%가 넘게 해결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코인을 매도하고 다른 코인으로 매수하거나 현금화한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것도 데이터를 롤백하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빗썸에서는 실제 코인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지급한 것도 있고 또 이 데이터를 빗썸이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회원의 데이터를 롤백할 수 있다라는 거를 외부에 공개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민감하게 생각하다 보니 아무래도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빗썸에서 한 8,100만 원까지 폭락이 된 부분은 아무래도 빗썸이 해외 거래소 대비 비트코인의 뎁스가 굉장히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뎁스 같은 경우는 호가창의 주문 수량인데 코인마켓캡을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각 거래소별로 주문 수량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뎁스를 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이제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가 있죠.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2%가 상승하려면은 3,500만 불 정도의 매수량이 나와야 되고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가 하락하게 되면은 1,700만 테더 가량의 비트코인이 매도가 돼야지만이 2%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외 거래소들은 굉장히 높죠. 몇백만 불 수준으로. 근데 이제 업비트의 경우도 한 30만 불에서 20만 불. 근데 이제 빗썸 같은 경우는 2% 상승, 그러니까 매수에는 12만 불 정도로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니긴 한데 마이너스 2%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한 4만 불 정도로 굉장히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시장가로 급매도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빠르게 폭락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빗썸의 오입금이 설명되려면은 좀 빗썸에서 많은 부분을 해명해야 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사전에 이런 해당 이벤트 보상풀을 따로 잡아두지 않은 건지, 또 보상 지급 시 몇 명의 담당자가 서명하게 되어 있는지, 또 빗썸의 리스크팀은 이러한 보상 지급 절차에 관련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가, 또 급락에 대비해서 이제 또 세이프가드 같은 걸 한다고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빗썸의 뎁스가 굉장히 얇잖아요. 이 얇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유동성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거래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빗썸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다시 말하지만 빗썸 거래소를 공격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거래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또 보상 토큰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이런 현실적인 얘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또 영상을 만들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